자, 이겁니다. 60대 남성이 이웃 주민의 집에 쳐들어가서 휘발유를 뿌렸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이런 행동을 한 걸까요? 네, 지난 7월 충남 금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60대 남성이 오전 6시입니다. 아침인데 다른 60대 남성을 찾아갑니다. 이웃 주민이기도 하고 또 이장이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냥 간 건 아니고 휘발유 1.5리터를 들고 갔습니다. 좋은 의도로 가져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약간 다툼이 있었다고 하는데 얼마 전 마을에서 소금을 공동 구매를 했었대요. 예. 근데 누가 그걸 그냥 홀랑 가져간 겁니다. 어허. 그래서 이거 가지고 둘이 계속 다툼이 있었고 뭐 이제 따지는 과정에서 이 마을 이장인 남성이 전화를 뚝 끊어버리고 그래서 저렇게 휘발유를 준비해서 지금 찾아간 상황이라고 합니다. 백 변호사님, 저도 통화 상대방이 뭐 인사 안 하고 그냥 툭 끊어버리면 기분이 나쁘긴 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휘발유를 들고 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성이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 뭐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화가 나도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을 이제 그다음부터 하기 시작한 건데 화가 난 상태로 일단 이 아까 문제가 됐던 상대방 남성 이장 집을 찾아갑니다. 아침에 찾아갔는데 이장은 반일하러 나가서 집에 없었고요. 집안에는 이장의 부인만 있었는데 근데 이 남성이 다짜고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당연히 부인 입장에서는 당신 뭐 하는 거냐고 막아섰겠죠. 그러니까 부인을 밀쳐서 넘어뜨리고 발로 받고 폭행을 하고 아이고. 그리고 다 죽인다, 불을 지르겠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거실 바닥, 지금 가지고 온 저 휘발유 통을 가지고 거실 바닥, 소파 옷까지 TV 등에 휘발유를 뿌리며 협박을 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래서 혹시 휘발유에다가 불을 붙였습니까? 불은 지르지를 못했습니다. 일단은 휘발유를 뿌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라이터 같은 걸로 이제 불을 붙여야지 가능한데 라이터를 찾는 행동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장 부인이 나와서 제지를 했고요. 나중에 한 20분 후에 밭일 마친 이장이 왔는데 그때 다시 또 남은 휘발유를 가스레인지에 뿌려서 이제 불을 아이고. 붙이려 했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제지를 했습니다. 결국은 불을 붙이지는 못했습니다. 교수님, 이게 뭐 우발적이다 하기에는 이미 뭐 휘발유도 준비해가고 뭐 많은 준비를 했단 말이죠. 욱해서 한 것 같지는 않단 말입니다, 이거. 우발적이라고 본인이 그 주장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뭐 예컨대 거기 가서 바로 그 집에 있는 것을 자기가 들었다 그러면 우발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5리터짜리 그 기름을 들고 휘발유를 들고 찾아갔다는 것은 그건 뭐 계획적인 것이고요. 이제 한국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범죄 원인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자기를 무시했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전화를 갖다가 끊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본인이 상당히 격분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 통상 또 한국 사람들이 많이 화가 나면은 쓰는 용어가 있어요. 불로 싸그리 질러버리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상징성하고도 이렇게 매칭이 될 수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뭐 불을 지르는 그 신용 같은 것을 한 것으로 봐가지고는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나를 무시하면은 이런 식으로 당한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 이 방화 예비, 주거 침입, 그리고 폭행 혐의 등등으로 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여기서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방화의 목적입니다. 자, 법정에 선 이 남성, 난 불 지를 생각은 없었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요. 네, 휘발유를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협박을 하려고 가져간 건 맞는데 나 불을 지를 생각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두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처음에 가서 소파랑 TV랑 있는데 휘발유를 뿌렸고 그다음에 또 실랑이가 이어지자 가스레인지에다가 휘발유를 뿌렸습니다. 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주장을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겁을 주려고 휘발유통을 들고 집에 찾아갔을 뿐 불을 지를 목적은 아니었다고 했고 두 번째 방화 시도에 대해서는 가스레인지에는 휘발유 내가 안 뿌렸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불을 지르려고 했던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백 변호사님, 이거 약간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같은 느낌인데요. 그러니까요, 불을 지를 목적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자세한 설명은 박준 변호사가 하시겠지만 범행 수법이나 이 과정의 동기나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불량하고 또 이 남성이 다른 혐의로 재판을 봐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하면서 징역 1년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니, 이 정도를 했는데 징역 1년밖에 안 나와요? 다 무죄가 됐어요. 결국은 무죄? 주거 침입죄라든지 방화 예비죄라든지 뭐 등등 폭행죄 등등으로 기소가 됐는데 폭행 같은 경우는 피해자하고 지금
합의가 됐기 때문에 처벌 불허이 돼서 공소 기각이 됐고요. 예. 주거 침입죄만 유죄고 방화 예비죄도 무죄가 됩니다. 그래서 주거 침입죄가 집행유예 기간인 걸 고려해서 이 부분만 징역 1년이 선고가 됩니다. 아니 이거는 사실상 그거 아닙니까? 저처럼 뭐 이 법에 좀 문외한인 사람이 그냥 쉽게 뭐 생각을 하면 겁만 주려고 하는 행동은 뭐 무죄다. 어? 그러니까 만약에 협박으로 기소를 했다면 그 부분 유죄가 나올 수 있었겠죠. 어. 근데 방화 예비 부분이 이제 무죄가 나왔다는 건데 우리가 예비죄를 처벌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범행을 할 때 범행을 준비하는 준비 단계를 처벌하는 게 예비죄인데 그럼 결국 이 사람이 진짜 불을 지를 생각이 있었느냐가 인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첫 번째 이 사람이 휘발유 뿌렸어요. 근데 라이터를 찾는 것처럼 막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뭐 라이터를 꺼내서 불을 이렇게 켜거나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일단 라이터가 있긴 있었나? 라이터 봤다는 목격자들의 진술도 좀 불명확했어요. 그러니까 라이터 자체가 없으면 기름 뿌려놔도 불 못 지르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라이터가 만약에 없었다면. 예. 그리고 아까 또 가스레인지 주변에다가 막 휘발유 뿌리고 불을 붙이려고 했다. 근데 그거는 불을 붙이려고 했으면 예비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문제는 그 당시 가스레인지 중간 밸브도 잠겨 있었고 가스레인지에 기름을 뿌렸다는 사실 자체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말 불을 붙일 생각이 있었으면 사람들이 만류해도 불 붙여서 불 지르는 거는 지금 거의 완벽하게 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다 본다면 이 사람이 정말로 불을 지를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가 나왔습니다. 아 교수님 근데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좀 너무 관대한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 사람이 그 가스레인지 부분에 휘발유를 뿌렸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본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이게 이제 나왔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스레인지 주변에는 휘발유를 뿌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녹음이 돼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일이 벌어지고 출동하고 하면은 뭐 뿌렸대더라라고 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녹음을 갖다가 활용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스레인지에 그 중간 밸브가 잠겨 있다라고 하는 이런 거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런 판단을 내린 거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 현장에 있는 그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 다 따지지 않고 엄청 어떤 그 죽음의 공포 이런 것에 그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 박 변호사님. 네, 그래서 좀 저도 사실은 우리 방화죄는 특이하게 예비 음모죄를 처벌합니다. 예비죄는 범죄, 특히 방화를 목적으로 어떤 발화 재료 같은 걸 구입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만약에서 불을 붙이기 시작했으면 불을 붙였을 때부터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방화 미수, 결과가 발생하면 연소되면 방화죄 이렇게 3단계가 되어 있는 범죄인데 예비죄는 사실은 그런 어떤 목적물만 구입해도 되는 거거든요. 예. 휘발유 구입이 되는 건데 어허. 그거만 해도 저는 가능하다 보는데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본 것 같아요. 구입 자체도 이걸 방어하는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좀 봤던 것 같은데 결국은 좀 증거적인 측면이 아니었나 지금 두 분 우리 백 변호사나 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가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예, 예. 만약에 이 남성의 주머니에서 라이터가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이 됐어도 방화 예비는 넉넉하게 인정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주 간단하게 기름만 뿌린다고 불이 나진 않잖아요. 기름에서 불이 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불을 붙일 수 있는 무언가가 이 사람 몸에 있었다는 게 입증이 된다면 그럼 방화 예비가 인정이 됐을 텐데 결정적으로 저는 어찌 보면 이거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을 조금 좀 뭐라 그럴까 뭐 휘발유 뿌리고 이런 행동했으면 방화 예비가 충분히 된다는 그런 판단에 조금 증거 수집을 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이터가 주머니에 있었다는 것만 확인됐으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예비가 인정이 됐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 무슨 뭐 가스레인지 같은데 휘발유 뿌렸다는 사실 같은 것도 정확하게 증거로 입증이 됐다면 가스레인지는 내 주머니에 라이터가 없어도 불만 붙이면 불이 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 두 가지가 어찌 보면 수사기관에서 정확하게 증거 수집을 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게 없었다면 사실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그 법제를 생각을 해본다면 예비 음모가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이제 약간 판결에 이제 동의를 못 하셔서 약간 좀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겠지만 아 이젠 뭐 그냥 휘발유 들고 뭐 다니면 되겠다 누구 뭐 골려줄 생각 있으면 뭐 이렇게 그냥 쉽게도 말씀하세요. 뭐 유죄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요거는 특별한 상황 같아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요. 드는데요. 추정컨대 이제 초동 수사에서
좀 더 이제 그 뭐 라이터의 존재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좀 더 세밀하게 수사를 했더라면은 충분히 그런 그 제목이 성립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결국 이 피해자 이장님 댁이 워낙 지금 뭐 공포에 떨고 계셔가지고 결국 이 피고인이 이사를 가겠다 뭐 이런 또 약속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